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새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방안에 식량주권 확보, 농가 소득 경영 안정 강화 방안, 이걸 첫 번째 어떤 그 과제로 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눈에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어떤 국정 과제인데,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처정부의 첫 이 농림부 장관인데, 농민들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농정 현안 그리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쌀이 사실은 우리 생명원인데,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의 생명원인데, 우리 농업인들이 잘 생산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관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곳 국회 여야 망라해서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과제가 안 풀리고 있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국정 과제로서 가장 중요하게 농정 과제, 그러니까 농가 소득 경영 안정 강화 뭐 이렇게 설정하고 있고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회에서도 다 말씀하시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참 궁금합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격이라는 게 물론 정부가 역할을 합니다만 어차피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쌀이 이제 과잉이 되면서 소비가 따라주면 되는데 소비가 따라주지 못하니까 쌀 수급의 과정, 그러니까 시장이 안 받쳐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뭐 나름대로 쌀 가격이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역할이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지금 이제 쌀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새 정부의 이 농가 소득 중에서 이 쌀값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 목표, 적정 가격 기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목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가격이 형성되는 시점이 가장 이제 적정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그게 아주 딱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시장의 수급을 잘 그 균형을 맞춰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기본 방향 중에 하나죠. 가장 큰 틀이죠.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니. 도대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농정 수장으로서 농민들의 가장 소득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쌀값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냥 시장에 맡겨서 그냥 소극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시장에 맡긴다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중장기적 수급 균형이 목표입니까? 적정한 소득이 목표입니까? 농림부 장관은 이 목표를 정확히 해야 돼요. 쌀의 수급 균형을 목표로 할 건지 수급 균형을 목표로 하지만 그 최종 달성할 과제를 우리 농업인들의 이 소득을 결정하는 쌀 가격으로 가격의 어떤 그 유지, 관리 이게 목표로 할 건지 이걸 분명히 하셔야죠. 큰 틀로 봐서는 농가의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아니 큰 틀로 봐서는 농가의 소득 안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 안에 이제 쌀이 그러니까 농가 소득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쌀 가격을 유지하겠다 하는 의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그 목표라는 게 가격이라는 게 수시로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관님, 몇 년 전에는 삼성 자동차도 아니고 대우 냉장고도 아니고 50만 농가가 생산하는 이 쌀, 5천만 소비자가 먹는 이 쌀은 정부의 정책 가격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단 말이에요.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 수급이 정리되고 그것에 의해서 가격이 정리된단 말이에요. 왜 문재인 정부 때는 3년 동안 4년 동안 시장 격리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쌀 가격이 유지됐는데 이 지금 윤석열 정부 첫 해 이 농정을 맡고 계신 분이
이 농정을 맡고 있는데 지금 쌀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대폭락, 사상 유례 없는 폭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상황이라면 굉장히 비상한 이 네. 인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네. 그 의원님 제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옛날에 추국수매제라고 그래서 정부가 사실상 쌀을 가격을 정해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국제 룰에도 맞지도 않고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시장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공공비축제라는 그럼 걸 어떤 전환한 거 목표를 아닙니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급을 맞추는 게 가장 수급을 중요- 맞추는 게 되게 뭐냐 이 장관의 목표입니까? 아니 가격이 어떻게 떨어지더라도 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아니 최소한 농림부 장관이라면 대한민국 농업인들의 생계, 소득, 경영 이걸 가장 우선해서 걱정해야 될 임무가 있는 것이 농림부 장관이에요. 아니 의원님 충정을 제가 모르는 바가 네. 아니고 농가 소득도 중요하죠.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목표가 어떻게 하지만 되냐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급의 안정을 유지했을 때 예. 농가 소득이 안정이 되냐고. 아니 예를 지금 들어서 이 정도 상황은 농민들에게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상 유례없는 대폭락을 지금 직면해 있고 올 하반기 신고기 생산되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그러니까 상황이 도래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의원님 수급만 저도-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의원님만큼 우리 농업인들 그 쌀 때문에 걱정하시는 걸 알고요. 제가 이걸 맡고 있기 때문에 더 사실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우리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야 되잖아요. 농가 소득이 중요하죠, 당연히. 네.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올려가야 되죠. 예, 예. 근데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쌀 가격을 그러면 30만 원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그 쌀을 다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30만 원 이야기 아니 예를 들면 있으니까 가격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최소한 쌀을 이만큼에서 상식적으로 수급을 올리겠다. 그거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쌀이 지금 우리가 360만 톤 정도를 1년에 소비하면 360만 톤 생산하도록 하는 게 제일 장관님. 좋죠. 농업인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작년도까지 22만 원 했던 쌀값이 17만 원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생활 필수품 중에 이렇게 폭락한 그런 상품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배를 365일 이렇게 채워주는 가장 고마운 상품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 가격이 문제는- 높으면 예, 의원님 그렇잖아요. 예. 가격이 높으면 재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줄어들 게 덜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오로지 자나깨나 지금 수급이고 자나깨나 이 아니 쌀 가격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수급을 맞추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만족하죠. 그리고 거기 들어갈 쓰지 않아도 될 돈은 농업인들의 다른 소득원을 개발하는 데 쓰자는 거죠.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이 이미 8월 달에 되면 재래 면적이 이미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 작황조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915는 이제 별도로 하는 거고. 내년도에 필요한 쌀은 이미 올 9월 15일이면 어느 정도 양이 다 추계가 되단 말이에요. 남는지 부족한지가 추계가 돼요. 그럼 내년 계획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생산 조정에 들어가든지 또 쌀값이 안정적으로 이 생산될 때까지 소위 말해 선제적으로 시장 정리를 하든지 이러지 않고 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사후 약방문격으로 농가에 오르는 기식으로 다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시행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의 저정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이 농업인들의 소득, 이 쌀 가격에 대해서 정부가 목표와 적정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해 주시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8월 말에 우선 재배 면적이 나오면 신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정할 거고 10월 7일이면 대체로 수확량이 나옵니다. 정확한 건 11월에 나오지만 그러면 11월 7일 날 수확량 조사가 1차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본질문에 이어서 보충 질문을 쌀 문제로 다시 한번 장관님하고 이야기를 예, 예.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답변 중에 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요. 또 장관님 답변 중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 차원에서 쌀을 접근하고 있지 않다.
이건 객관적인 현실로도 맞는 말씀입니다. 네. 실제로 생활물가에서 차지하는 쌀을 이 차지하는 비중, 가중치, 천분율로 보면 5.5%. 네, 5.5%. 천분의 5.5입니다. 네. 아마 그 휴대폰 사용료라든가 여타 뭐 커피 이 소비 이로보다도 훨씬 더 낮은 그런 어떤 통계가 나와 있어요. 당연히 물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쌀값의 문제는 수급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이야기도 저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수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은 수급의 어떤 그 경직성 때문에 가격의 폭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이 수급 문제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하느냐 사후적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농민들의 이 쌀값 문제나 소득 문제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장관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왜 어떤 가격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장관님 지금 이야기는 수급 중요하다 물가와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사후 약방문식의 이야기 대책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니,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네. 사후에 하는 것보다는 좀 일찍 그러면 하는 게 지금 낫다. 지금 쌀값이 문재인 정부 21만 원, 22만 원대다 이게 올해 갑자기 지금 18만 원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거 적정한 가격으로 생각하십니까? 적정하지 않죠. 낮죠. 많이 낮죠. 그러면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격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지금 안 올라가고 있죠. 이제 워낙 그러니까 많으니까. 세 차례나 격리했는데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시그널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시그널도 있고 예. 통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자. 수요 추정도 조금 뭐 문제라면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수요 문제는 가변성 있고 오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2017년도에는 이 정부가 수요 공급에서 어떤 정책을 했냐면 시장 격리를 했어요. 37만 톤. 근데 몇 월 달인지 아십니까? 몇 월 달에 했어요? 모르세요? 8월 언제 2017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2017년이 시장 격리 몇만 톤 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37만 톤 10월 달에 했습니다. 10월 달에. 가격 형성기에 적극적으로 시장 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12만 원대 이 가격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타작물 재배라고 하는 거 아시죠? 생산 조정. 그러니까 네. 아예 그냥 생산 면적을 조정해서 시장에서 생산량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정책인데 3만 헥타 정도. 예, 2018년도에 얼마 예산 들였어요? 3만 헥타 했는데 예. 네. 자, 2019년도에 몇만 헥타 했어요? 대개 2만 헥타에 3만 헥타 예, 목표를, 2만에서 3만. 예, 목표를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2만. 자, 2020년도에 얼마 했어요? 그 이후에는 안 했죠. 2020년도까지 했죠. 2021년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2018년도에 3만 헥타, 2019년도 3만 헥타, 2020년도에 3만 헥타 이 목표를 해서 예산을 세웠고 추진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유지됐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시장 격리 물론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12월 때 이 결정된 이 정책이니까 시장 격리는 12월 28일 날 해놓고 실제로 실행은 2월 달에 했어요. 2차 격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5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7월 달에 한단 말이에요. 3차 이 세 번에 걸쳐서 7천억 원 이상 되는 정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시장 격리를 했는데 사후 대책했단 말이에요. 시장에는 끊임없이 시그널을 가격 올리지 않겠다 이런 방식이었다고요. 돈은 들어가면서도 수급은 조절하면서도 시장에다 끊임없이 가격을 낮추는 정책이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관님 이 답변을 보고 어떤 양국업자가 어떤 농협이
정부가 쌀값을 더 낮추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전혀 이 지금 떨어져 있는 폭락에 있는 이 쌀값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안 느낀단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중단시키겠다. 아니면 사후적으로 좀 더 올리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시장경제 정책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략 직불금.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내년도에 이 쌀 생산 올 연말에 이 수급에 대한 정확한 타산을 통해서 내년도 쌀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생산 조정에 들어가겠다. 전략 직불금 동원해서라도 쌀 생산에 있어서 수급의 균형을 사전적으로 맞추겠다 이런 의사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 조정을 했잖아요. 아예 휴경을 하거나 아니면 논콩을 심거나 이렇게 생산 조정을 했죠. 근데 지금 내년부터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밀하고 콩 이모작을 하든 밀하고 분질미 이모작을 하든 실제 우리가 밥쌀용 쌀을 줄이면서 다른 식량 작물을 생산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산 조정하고 같은 방식인데 기왕이면은 놀리는 것보다는 식량 작업도를 높이려면 뭘 다른 걸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아시지만 놀리는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놀리기도 했어요. 사장물로 전환했을 때 차액을 보존해주는 방식이다. 전환하기도 하고 아예 놀리기도 했습니다. 유경보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2000년대 초에 이제 그런 휴경하는 내가 2000년대 초 이야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차액을 보존을 했고 내년도 쌀 생산 조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들을 정확하게 좀 타산을. 아니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생산 조정과 유사한 성과를 낼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이런 식량 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식량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식량 작업률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쌀하고 밀하고 콩밖에 없어요. 쌀을 더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쌀 대신에 분질밀 늘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밀하고 콩에 직불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산 조정의 효과도 거두면서 식량 안보 효과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에다가 직불제를 지금 250만 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말씀은 절반밖에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부 내에서 지금 밀은 합의가 돼 있고 하겠다는 신용은 하겠다는 건데 의지가 전혀 보이지